다음, 냉동기와 관계 깊은 것을 보기 중에서 찾아 번호를 쓰시오. 보기를 보고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은 발생기 용어는 흡수식 냉동기와 관계 있는 거죠. 1번, 2번 흡수식을 찾으면 되죠. 예. 번호는 5번이고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따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쓰는 거니까요. 2번 유불리기. 유불리기는 1번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하네요. 1번에 씁니다.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1번으로 해줘야 되네요. 3번 가용전. 가용전은 응축기와 수액기, 액이 있는 상태에서 온도 70도 이상에서 녹을 수 있는 납으로 만들어진 용전을 가용전이라고 하죠. 네. 2번 수액기가 되겠습니다. 2번 가용전은 수액기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사방밸브. 사방밸브 히트펌프에 있는 부분인데요. 냉난방 절환하는 밸브죠. 1, 2, 3, 4, 5, 6번 중에 냉매 역순환, 냉매 절환을 하는 방법이네요. 6번 냉매 역순환, 즉 냉동기를 히트펌프로 절환하는 밸브를 사방밸브라고 한다. 5번 체크밸브. 체크밸브는 한쪽 방향으로 보내주는 밸브인데 8번이네요. 냉매 한쪽으로만 통과한다. 체크밸브 표시를 이렇게 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주면 체크밸브가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네. 냉매 충전하는 밸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밸브를 쓰고요. 4번 온도식 자동 팽창물은 TEV이고 내부 균합형과 외부 균합형이 있습니다. 외부 균합형은 압력이 0.14 이하로 강화될 때 이상 강화되면 쓰는 거고요. 냉매 누설 검사는 암모니아 프레임은 뭐 다 다르니까 냉매 누설 검사가 있으면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불리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1번 유불리기의 설치 위치를 쓰시오. 2번 유불리기를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유불리기 설치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아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용한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문제에서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압축기 지나서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에 4대 구성 요소가 있고 그 외 부속 장치 중에 지금은 유불리기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하고 쓰는데 1번 유불리기의 설치 위치. 유불리기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합니다.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유불리기를 설치합니다. 2번 유불리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윤활유가 토출되는 경우, 윤활유가 토출되는 경우, 중대형에서는 윤활유를 분리하기 위해서 유분리기를 꼭 사용합니다.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어야 되네요. 동그라미 2번. 압축기보다 응축기가 높이 있으며 먼 곳인 경우, 거리가 먼 곳이면 유분리기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증발기 온도가 낮으면 유가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낮으면보다 저온인 경우가 낮겠네요. 증발 온도가 저온이면 증발 온도가 저온 장치인 경우 증발 온도가 저온인 경우에 설치합니다. 네 번째, 만액식 증발기인 경우, 증발 온도가 저온인 경우가 만액식 증발기 경우입니다. 만액식 증발기에는 오일이 회수해다는 장치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해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추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유분리기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이유는 윤활유가 토출되는 경우와 두 번째, 압축기와 응축기가 먼 곳인 경우, 배관 길이가 길다라고 긴 경우 사용하면 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요. 세 번째, 증발 온도가 저온인 경우. 네 번째, 만액식 증발인 경우. 저는 윤활유가 토출되는 경우, 증발 온도가 낮은 경우, 만액식 증발 경우 세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유분리기를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하는데, 프레온인 경우는 압축기 쪽으로 4분의 1 지점에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토출가스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열을 해줘야 응축기가 냉매가 분리되고 윤활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인 경우는 응축기 쪽으로 압축기에서 보면 4분의 3 지점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비열비가 크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외에 압축기의 유분리기의 종류는 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압축기에서 냉매가스가 들어오면 큰 통을 하나만 설치해 놓죠.
이렇게만 설치해 놓으면 여기서 유속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유속 감소형. 두 번째는 통 속에 냉매가스와 오일을 집어넣고 여기에 그릇망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윤활유는 아래로 떨어지고 가스만 나가게 되겠죠. 이 부분은 가스 충돌형입니다. 가스 충돌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스 유불리기 통 안에 이렇게 꼭지를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회전을 하면서 가스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원심분리형이라고 합니다. 원심분리형은 사이클론 타입이라고도 하니까 유불리기 종류 세 가지도 살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불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고압측 응축기 출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응축기 출구에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장비는 팽창 밸브가 되는데 팽창 밸브 사이에 수액기, 드라이어, 사이트 글래스, 솔레노이드 밸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림으로 보면 수액기로 보입니다. 1. 명칭은 수액기입니다. 기능은 응축기에서 액화된 액을 저장하는 장치가 수액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만 쓰면 되고 이제 이유와 설치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압축기, 응축기 사이에 유불리기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습니다. 필터 드라이어, 사이트 글래스, 전자배연, 서비스 밸브 혹은 브라켓 밸브, 팽창 밸브 순으로 가죠. 기왕이면 다 끝났으니까 공냉식 증발기, 액분리기, 플렉시블 관을 통해서 압축기 흡입측으로 흡입되겠습니다. 압축기는 고속다기통 반밀평은 압축기로 보여지고요. 이 수액기는 항상 액을 75%만 넣어야 되고요. 수액기가 여러 대일 때는 상단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상단을 일치시키는 게 주의점이 하나 있고 수액기 상부와 응축기 상부에는 균합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소형 그림은 소형 수액기로 보이고 참고상으로 대형 고압 수액기도 설치해 놨습니다. 액이 빠져나가면서
팽창 밸브로 갈 거고요. 갈 것이고, 귀납 밸브 보이죠? 엉축기하고 연결되는 귀납 밸브, 메인 밸브와 안전 밸브. 메인 밸브는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엉축기에서 액이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일 밸브도 설치해 놓습니다. 액이 빠져나갈 때는 관 속까지 쭉 넣는 파이프를 인터널 파이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액면계를 설치해서 양쪽에 스톱 밸브를 쓰고 액면계를 이렇게 유리관으로 설치해 놓습니다. 액면계는 항상 파손에 유의해야 됩니다. 액은 몇 프로만 담근다고요? 총 높이의 4분의 3만큼만, 즉 75%지만 액으로 보관을 한다. 상단을 아까 맞춘다 그랬죠? 상단을 이렇게 맞췄을 때 액 높이를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부에 수액기가 여러 대일 때 하부에 선을 맞추게 되면 아래쪽에 액이 꽉 차서 액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엉축기에 출구에 설치되는 수액기의 명칭과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압축기 출구에 설치되는 유불리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유불리기는 영어로 오일 세퍼레이터라고 합니다. 1. 이 기기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오일 유불리기의 설치 목적과 이 기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유불리기의 종류 3가지네요. 압축기 그림만 봐도 보온이 되어 있으니까 흡입관이 되고, 압축기 토출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처음에 있는 요 기계가 유불리기가 되겠습니다. 압축기 가까이 있는 걸로 봐서는 프레온 냉매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첫 번째로 유불리기의 설치 목적.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고온, 고압의 가스 중 혼입된 오일을 분리하기 위해 이 오일을 분리해 줌으로써 전열 효과를 좋게 하고,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전열 효과가 좋아지고, 오일이 모자라면 윤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려고 오일 분리기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로 오일 분리기의 종류. 유분리기의 종류는 크게 1번 유속 감소형이 있습니다. 유속 감소형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압축기를 통에다 놓으면 그대로 엉축기로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겠죠. 이 사이에 윤활유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유속 감소형이 하나. 두 번째, 들어오는 압축해서 오는 액냉매를 유불리기에 넣고 이제 망을 설치해 놓으면 기름이 망에서 붙어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에서 두 번째로 써야죠. 번호 썼네요. 가스 충돌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들어오는 가스를 원형으로 이렇게 꼬아 놓으면, 물론 안쪽에도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일이 원심력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심력에 붙은 오일은 아래로 떨어져서 고이겠죠. 이렇게 응축기로 보내는 것을 원심분리형이라고 합니다. 원심분리형은 사이클론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자, 유불리기의 설치 목적, 압축기에서 투출되는 가스 중에서 오일을 분리하는 목적이 유불리기의 첫 번째 목적이고, 종류는 유속 감소형, 가스 충돌형, 원심 분리형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불응축 가스가 장치 내에 존재하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문제에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치고 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질소통에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고 압력계를 20kg 2MPa 정도를 맞춰서 고압선에 중성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매니폴드 게이지 고압 측에서 브라킷 밸브나 서비스 밸브 흡입 쪽에다가 우리는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브라킷 밸브 여기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브라킷 밸브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킷 밸브가 없으면 서비스 밸브를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압력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게 넣은 다음에 고압 압력계를 넣고 표시를 해 둡니다. 그 다음 비눗물로 연결 부위, 각 연결 부위, 용접 부위를 두 번째는 연결한 거고, 세 번째는 비눗물로 연결 부위를 검사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검사해서 새지 않고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제 진공을 걸어 나갈 건데, 이 질소하고 매니폴드 게이지를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한쪽에 압력계를 달아서 표시하고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두든지 공사가 다 끝날 때 두 달, 세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때 질소 압력이 하나도 세지 않아야, 밀리지 않아야, 밀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밀리지 않아야 우리가 용접이나 이연 분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이 밸브에 연결된 질소에 연결된 파이프를 제거하고 고압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되고 나면 이제 질소 압력을 다 퍼지시킵니다. 질소를 퍼지합니다.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고압 연결벽에 배관은 고압 쪽에 연결해 주고요. 저압 연결 배관은 저압적 서비스 밸브에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 둡니다. 이 상태에서 진공 펌프에서 연결해 온 관으로 중성관에 진공을 뽑아냅니다. 진공은 여기서 나오겠는데요. 물론 여기 부분에는 진공계를 연결해서 0.5 토로까지 진공을 걸어줍니다. 0.5 토로는 0.5 mmHg의 값입니다. 즉 0mmHg가 절대압력으로 0이니까 0.5는 굉장히 작은 압력입니다. 대기압이 760 mmHg니까 0.5 굉장히 진공을 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1시간이나 뭐 2시간, 대형 장치일 때는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이 완전히 걸리고 나면 이제 냉매를 넣을 건데요. 매니폴드 게이지를 이제 잠그고 저압과 고압 밸브를 잠근 다음에 진공계에 연결된 배관을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공비 혼합물의 냉매통을 저울 위에 얹은 다음에 아래 가운데로 넣었으면 딱 좋은데요.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냉매통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뒤집습니다. 이 냉매는 비공비 혼합 냉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는 있는 것은 저울입니다. 필요한 냉매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냉매를 차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울에 0점을 맞추고 아래에 있는 밸브를 열어주면 요거는 아까 진공이 5번째가 됐었고 6번째가 저울 0점을 맞추고
7번째, 냉매 밸브를 열면 냉매가 매니폴드 입구까지 와 있을 겁니다. 이 밸브를 열어서 공기를 퍼지시킵니다. 그리고 A 밸브와 B 밸브를 고주압을 다 열어서 냉매를 충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로수대로 냉매를 충진해서 냉매를 넣고요. 일정 kg 양이 들어가고 나면 9번 정도로 밸브를 잠굽니다. 뭐 통은 세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를 온시키면 냉동기에 들어있는 요 서비스 밸브도 이렇게 여기를 닫아버리면 되죠. 고압 쪽에 서비스 밸브까지 닫아버리면 이 고압 호수와 저압 호수에는 지금 액냉매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냉동기 온이 되면 저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수 안에 있는 냉매들이 저압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겠죠. A면 그러고 나서 B도 잠그고 A를 잠근 다음에 10번, 11번 정도 되겠네요. 매니폴드 게이지를 해체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되겠습니다. 이 냉동기 냉매 충진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불온축가스 존재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불온축가스 충진 원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냉동 장비를 장치라고 하는 것보다 냉동 장비라고 하는 거 맞겠죠? 냉동기를 제작, 설치, 수리할 때 배관, 용접 불량 시 불온축가스가 즉 공기가 장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냉동기를 제작, 설치, 수리할 때 배관에 연결, 플레어, 너트, 체결 불량이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수험생 여러분은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2차 시험 때 장비 제작하면서 우리가 동관을 물에 집어넣어서 시킨단 말이죠. 절대 냉동기 제작 시에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냉동 배관 용접 시 물로 냉각을 하면 불온축가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제 네 번째로 냉동기를 제작, 설치, 수리 시에 진공이 부족하면 잔류가스에 의한 불온축가스가 존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냉매 충진 시에 불응축가스가 혼입될 수 있습니다. 냉매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장비 매니폴드 게이지를 조작 불량할 때 불응축가스 혼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냉동기 윤활유 교체 시 보충 교체 시에 불응축가스가 혼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냉매나 윤활유가 유에 불응축가스가 혼입되어 있으면 따라 들어가겠죠. 여기 냉매나 윤활유 불량일 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냉동기를 운전하는데 저압측, 즉 증발기 부분, 저압측이 저온이면 진공에 의한 불응축가스가 혼입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물론 1에서 8까지는 공기가 들어가는 내용이고 또한 수분도 들어갈 수 있는 냉동장치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로 넘어가면 압축기 쪽에 윤활유가 열화, 탄화하면 가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고요. 열 번째, 냉매가 변화하면 가스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밀폐식 압축기의 경우 냉동기 코일 손상에 의한 가스 생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동기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응축가스들이고 8번까지는 우리가 제작 설치하면서 진공, 냉매 충전, 윤활유 작업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냉매 장비 설치 충전 과정까지 다 살펴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5가지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응축가스 장치 내 존재하는 원인 살펴보았습니다. 불응축가스 체류 시 냉동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5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우리는 불응축가스 원인에 대해 살펴봤고 불응축가스 체류 시면 냉동장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pH 선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온 거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응축가스는
항상 응축기에 고입니다. 응축기에 고여서 상부에 고여서 예, 불응축가스의 분압을 가지게 되므로 응축 압력보다 높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응축 압력이 높아진다. 상승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응축 압력이 상승하면서 pH 차트에서 보면 이 응축 압력이 상승하게 되니까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한다.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면 3번 윤활유가 열화한다. 4번 윤활유가 탄화하죠. 윤활유가 윤활유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압축기가 소손됩니다. 압축기가 소손되면서 축수하중이 증가합니다. 이제 냉동 pH 선도에서 보면 응축 능력이 응축기 면적을 줄였으니까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플래시가스가 늘어나고 관행 각도는 떨어집니다. 감소하고 여덟 번째 플래시가스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압축기 일량은 증가합니다. 열 번째 냉동 효과는 감소합니다. 11번째는 성적계수는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죠. 성적계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하나 더 쭉 연결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는데요. 응축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응축 능력도 감소하는 것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pH 차트로 토출가스 온도부터 시작해서 윤활유 열화탄화, 압축기 소손, 관응각도 감소, 플래시가스량 증가, 냉동 효과 감소, 압축 일량 증가, 성적계수 감소까지 쭉 길게 연결하면 항상 영양 5가지는 쓸 수 있습니다. 즉 응축 압력이 상승하거나 증발 압력이 떨어지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열한 악영향들이 생기니까 악영향에 대한 계통을 쭉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증발 압력이 상승하거나 응축 압력이 떨어진다면 압축 일량이 줄게 되고 냉동 효과가 커지는 순영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악영향만 외우시면 순영향은 쉬워진다. 로 불온축 가스 체루시 냉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액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부착된 부품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 기계가 수액기고 수액기 상부에 달린 납이 녹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기계 부속품의 명칭은 1번 가용전입니다. 가용전. 2번 이 부품을 설치한 목적을 쓰시오. 가용전은 수액기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높아지면 수액기 내 압력이 상승하여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이때 일정 온도가 되면 일정 온도는 68에서 75도씨, 저는 70도씨 정도만 외우는데요. 68에서 75도씨 온도가 되면 합금이 녹아서 냉매가스를 배출하는 요 그림은 플러그네요. 플러그가 되겠습니다. 3번 용융 온도를 쓰시오. 용융 온도 저는 70도로 외운다니까요. 그래서 써드리죠. 뭐 68에서 75도씨가 되겠습니다. 가용전의 용융 온도는 68에 75는 잘 안 외워지는데 여러분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액기 가용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암모니아 냉동장치의 고압 수액기다. 1에서 5번까지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고압 수액기, 대형 고압 수액기네요. 엉축기가 있다라면 엉축기에서 액이 중력으로 내려오는 관이 되겠죠. 액, 입구 관이 될 것이고 1번은 인터널 파이프가 있는 거 보니까 액이 아래서부터 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팽창 밸브로 가게 되는 각종 부속품으로 가게 되는 액 출구관이 되겠습니다. 3번은 살펴보면 형태가 안전 밸브로 생겼네요. 안전 밸브. 2번은 엉축기와 연결되는 균합관이 되겠습니다. 균합관 밸브가 되겠네요. 이 파이프는 인터널 파이프라고 하고 볼 밸브 라인으로 여기에 있는 점선으로 된 것은 액면계 양쪽에 스톱 밸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5번에 있는 밸브는 드레인 밸브가 되겠습니다. 대형 고압 수액기에 설치되는 기기들이네요. 이제 번호대로 정리해보면 1번은 액출구관, 2번은
균합관 연결 밸브가 될 것이고 3번은 안전 밸브가 될 것이고 안전 밸브 네 번째는 액 입구관이 될 것이고 밸브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일 드레인 밸브가 되겠습니다. 대형 고압수액기의 부속기기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냉동장치의 부속품인 건조기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들은 건조기가 되고 이것들은 소형 장치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형 장치에 사용하는 건조기가 되겠네요. 1번 프레온 냉동장치에 건조기를 설치하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의 정답은 프레온 냉매와 수분이 혼합 안 됩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냉면은 통과하는데 수분이 동결해서 팽창 밸브를 폐쇄시킵니다. 팽창 밸브 폐쇄 방지를 위해서 건조기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 설치 위치를 쓰시오. 건조기 설치 위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앞, 엉, 팽, 정 중에 건조기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부속기기입니다. 그러나 응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다라면 수액기하고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하겠죠. 이렇게 정답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3번 건조제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드라이에 들어가는 건조제 종류는 가장 크게 우리가 보는 것은 실리카겔. 네, 우리 가장 흔하게 김밥에서 보는 실리카겔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활성 알루미나겔이 있습니다. 실리카겔 이유는 저도 직접 본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바 비드가 있습니다. 건조제의 종류 3가지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 그 외에도 2가지가 더 있는 것을 써드리면 네 번째로는 몰리큘레시브 저는 몰리큘레시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책은 영어식 한글 표현이라 몰리큘레시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사이드 이렇게 한 5종류가 있는데 건조제의 종류는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겔, 소바비드 이렇게 3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기에 대한 이유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투시경 사이트 글래스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사이트 글래스입니다. 사이트 글래스는 요 유리창으로 보이는 냉매 흐름과 양을 살펴볼 수 있고요. 요 안에 있는 것으로는 냉매 중에 수분 양을 볼 수 있는 점검창이 되겠습니다. 1번 설치 목적을 쓰시오. 바로 답을 쓰면 냉매 흐름 충진 상태를 알 수 있음. 상태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분 혼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앞봉팽정 중에서 고압측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쓰는데, 응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팽창 밸브 전에 전자 밸브가 있으면 이렇게 써서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 기기 즉 사이트 글래스 수분에 따른 색깔 변화이다. 갈로 안에 적당한 색깔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수액기에서 팽창 밸브로 가고 있다라면 요 안에 기포가 한 방울이나 두 방울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걸로 보입니다. 냉매 상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안쪽에 있는 요 핀이 수분이 없으면 정확하게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에 초록색이 있죠. 여기가 드라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건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시에는 녹색으로 표현됩니다. 이쪽 수분이 많은 쪽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황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노란색인데 뭐 황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황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를 갈아야 되겠죠. 근데 수분이 조금 들어와 있으면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황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건조 시에는 녹색, 수분이 많으면 황색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시경, 즉 사이트 글래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팽창 밸브 입구와 정발기 출구간에 설치하는 액가스 열교환기에 설치 목적 세 가지를 쓰시오. 그림은 참고로 좋네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로 돌아가는데 응축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가스가 과냉각돼서 팽창 밸브로 갑니다. 과냉각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발기에서 나온
저온잡에 냉매 가스가 압축기로 들어가기 전에 열교환을 거쳐서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이 냉동기는 프레온 냉동기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온 냉동기는 액압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냉동 효과를 키우는 목적도 있습니다. pH 차트에서 보면 정상적인 냉동 기계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겠으나 이 열교환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차가운 액냉매가 열교환기에서 열교환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올라오고 여기 3번에서 4번으로 냉각되는 3번에서 4번으로 냉각되는 열교환을 통하면 그림처럼 냉동 효과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액가스 열교환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열교환기는 이중관식으로 보이는데요. 식 열교환기로 보이고 우리가 저온 압축기, 소형 압축기에서는 팽창 밸브를 뭘로 쓴다? 모세관으로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증발기를 통해서 간다면 이렇게 열교환 시켜서 압축기로 혼입시킵니다. 모세관으로 바로 간접촉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열교환기 설치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1번은 냉매액을 과냉각시킨다. 응축기 출구 냉매액을 과냉각시킨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과냉각 시키고 나니까 냉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2번까지는 냉동 효과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교환기에서 받은 일이니까 증발기에서 받은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냉동 효과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습압축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열교환하면 건조압축으로 되죠. 그래서 습압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습압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네 번째를 하면 냉동 효과가 좋아지니까 성적 계수가 상승하겠죠. 다섯 번째는 냉동 능력도 증가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한 내용입니다만 만액식 증발기에서 만액식 증발기는 저온이거든요. 이때 유해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열교환을 하기 위해서 증발기에서 열교환을 해서 유해수를 용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만액식 증발기 유해수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저는 1, 2, 3번까지를 정답을 해서
팽창밸브 액가스 열교환기의 설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